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 규모가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0년도 안 돼서 그 적자 규모는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돈을 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 군인 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렇게 적자는 커지는 건지, 그리고 왜 그거는 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걸까요? 뭐 쉽게 표현하면 받는 거에 비해서 부담을 좀 적게, 그러니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좀 시간이 연거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날이 갈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네. 또 적자가 나는데 왜 저 세금으로 충당하냐, 이 부분은 이제 2000년대 초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아무래도 개혁할 때 좀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번에 개혁을 해주면 향후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주겠다 하는 지급보장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게 2000년대에 추가가 된 거군요. 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개혁을 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지급보장이란 법조항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른 연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이런 지급보장 조항이 있습니까?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에 지급보장 조항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연금, 아무래도 제일 가입 대상자가 많은 국민연금에서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우리한테는 왜 지급보장 조항이 없냐, 어떤 이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에서 완전히 지급보장은 아니지만 네. 국가가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작년에 재정 계산할 때 우리도 지급보장 조항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급보장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어차피 정부가 지급할 건데 왜 지급보장 조항을 안 넣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거든요. 네. 언젠가는 가서는 이게 이제 재정 불안정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국가가 다 책임지기로 했는데 우리 보고 나중에 뭐 좀 덜 받거나 보험료를 더 내라 그러면 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 국민들 또 공무원 사회에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급보장 조항이 개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공무원 군인연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적기에 제대로 된 개혁 방향으로 가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재정 계산을 하고서 이거 제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가 지급보장했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과거 잘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 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들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이 2015년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개혁이 별로 큰 그런 효과를 내지 못했나요? 적자가 이렇게 계속 더 커지고 있다면은? 일단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받는 거를 삭감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재정 안정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기적으로 한 5년마다 몇 년 지나면 계속 이제 또 적자 규모가 커지는 쪽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리긴 올렸는데 충분히 올리지 않은 건가요? 네, 충분히 올리지. 국제적인 어떤 비교를 봤을 때 상당히 받는 거에 대비 보험료 부담 수준이 낮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2010년, 2015년 개혁을 했지만 이 제도 개혁 내용이 알려진 게 상당수는 신규 공무원 입직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적용이 되고, 기존의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기존의 공무원에도 적용이 되는 건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알려지는 것만큼 개혁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 군인연금에 이제 부담률을 높였다고 하셨는데, 부담이 몇 %인가요? 이제 내년 되면 18%. 18%. 그러면 지금 받는 거는 어느 정도의 부담에 의한 혜택 수준을 추정하건대 받고 있을까요? 예, 공무원 사회는 우리 국민연금이 9% 내는데 18% 2배 내니까 우리 많이 내는 거다 당연하다 그러는데, 국제적인 사례, 예를 들면 핀란드 공무원연금 제도는 우리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료를 28% 내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10%포인트 적고, 우리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이라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면 한 30% 정도는 또 그 이상이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수령자들이 하는 반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퇴직금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민간 대비 최대 39%에 해당되는 퇴직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39% 수당이나 뭐 퇴직금이나 뭐 비슷한 거네요. 사실은 퇴직할 때. 이름만 다르지 이제 이름만 액수가 다르지? 작은 거고 네. 민간 대비 61% 포인트가 적은 건데 네. 이제 문제는 61% 포인트 적게 지급되는 걸 어떻게 공무원연금 지급액으로 환산하느냐 이 과정에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퇴직금도 일부 받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제하더라도 여전히 내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받고 있다. 많이 내지만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또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건 아니고 네. 2015년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도입은 됐습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하고는 작동하는 원리가 굉장히 상이해서 실제적으로 국민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하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벌고 조금 냈던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 더 많이 받고 네. 많이 벌고 많이 냈던 사람들은 조금 덜 받음에 의해서 이 연금 수령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네. 그 부분이 국민연금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이 공무원연금은 아주 미미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뭐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2018년 기준 522만 원입니다. 네. 반면에 국민연금은 2019년 기준으로 이게 한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일단은 연금 소득 재분배 적용되는 소득이 공무원연금은 522만 원 적용되고 국민연금은 235만 원 적용이 되는데 네. 그것도 국민연금 전체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액수가 한 486만 원인데 네, 정말 좀 복잡하네요. 네. 공무원연금 평균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공무원, 군인 또 국민연금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일원화를 못할까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2015년에 이제 커먼 펜션이라 그래갖고 이제 일반 국민들하고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연금제도하고 유사하게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제도를 개편하면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자꾸 다른 쪽으로 좀 진행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도 커먼 펜션이라 그래갖고 일원화 쪽은 주창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또 이슈가 불거지면 모셔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